눈앞에 아프리카의 눈부신 햇살 아래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황금 카펫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풍경이 아니라 웅장한 세렝게티 초원에 쓰여진 생명의 고동이자 자연의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공기 중에는 마른 흙과 햇볕에 그을린 풀의 냄새, 그리고 곧 내릴 비에 대한 아득한 약속이 실려 있습니다. 멀리서는 거대한 동물떼가 끝없는 파도처럼 지평선을 향해 움직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원초적인 본능, 결코 틀리지 않는 유전적 나침반에 이끌려서 말이죠. 세렝게티의 혹독한 숲 속에서 힘과 불굴의 상징이 광활한 평원을 우아하게 가로지릅니다. 바로 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 높이 3-4m, 무게는 무려 6톤에 달하는 육중한 몸으로 아프리카 코끼리는 동족을 공격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위험, 즉 그 존재만으로도 땅을 뒤흔드는 듯한 현존감으로 군림합니다. 아수백만 년이 넘는 진화의 세월이 이 거대한 몸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들을 만들어냈으니 이것은 시간과 시련이 조각한 창조의 걸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채처럼 넓은 귀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열을 식히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혹독한 기후에서 효과적인 천조절 도구이자 정교한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귀 안쪽에 빽빽하게 분포된 혈관들은 코끼리가 귀를 펄럭일 때 혈액이 빠르게 식도록 해주는 비할 데 없는 자연 냉각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열대 환경에서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긴밀하게 뭉친 목의 소규모 무리를 이루며 이동하는데, 이 무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물과 먹이원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현명한 암컷 우두머리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찾아 먼 길을 이동합니다. 건기에는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강을 따라 걷거나 스스로 땅속 깊이 파고들어 숨겨진 지하수원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임시 무릉덩이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중요한 생명줄이 됩니다. 세렝게티의 자연 경관은 코끼리의 존재로 인해 생명력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위협적인 초식동물인 아프리카 물소의 강력한 존재감으로도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들이 드문드문 섞여 있는 광활한 푸른 초원 위에서 물소들은 힘과 불굴의 상징처럼 서 있습니다. 근육질의 탄탄한 몸과 자연 방패처럼 치솟은 초승달 모양의 뿔을 가진 그들은 영토를 지키는 전사이자 야생 속에서 살아남는 비범한 생존자입니다. 그들의 묵묵한 외모는 예측 불가능한 본성과 꺾이지 않는 정신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 뿔들은 그냥 전시용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맹렬한 생존 전투에서 포식자로부터 아프리카 물소를 방어하고 무리 전체를 보호하는 무시무시한 무기죠. 성체 수컷들의 뿔 밑동은 하나로 합쳐져 단단한 뼈 방패를 형성하는데, 이 부분은 보스라고 불리며 거의 뚫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죠. 혹시 아프리카 물소 한 마리와 사자 같은 강력한 포식자들의 대결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그 휘어진 뿔들이 어떻게 삶과 죽음 사이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강력한 포식자들에 맞서 아프리카 물소는 마치 최전방 전사처럼 굳건히 서 있습니다. 각 물소 무리는 힘이 곧 지위를 결정하는 공동체입니다. 지배적인 개체들은 선두에 서서 근육과 본능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요새, 즉 감히 도전할 포식자가 거의 없는 집단 방어막을 이룹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억력을 지니고 있어 무리 구성원에게 해를 입혔던 포식자들에게 복수 공격을 가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단결심이 그들이 온갖 위험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성체들 수 한 마리는 매일 최대 16kg의 풀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방목을 통해 이들은 키 큰 풀과 관목의 성장을 조절하며 더 작고 다양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아프리카 물소의 굳건한 발걸음은 수풀을 헤치고 길을 만들며 작은 동물들이 먹이를 찾고 피난처를 구할 수 있는 복도와 공터들을 열어줍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물소는 단순히 초식동물일 뿐만 아니라 땅의 수호자이자
세렝게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지휘자입니다. 하지만 먹이 사슬에서 그들의 위치는 양면적입니다. 건강한 성체는 좀처럼 포식자의 먹이가 되지 않지만 어리고 약한 개체들은 사자, 하이에나 및 다른 포식자들의 주요 목표물이 됩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이 가진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 생존 경쟁 속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 명의 대가가 우뚝 섰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점박이 하이에나입니다. 경이로운 사냥 기술과 놀라운 적응력을 지닌 동물이죠. 여러분은 점박이 하이에나가 그토록 혹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심지어 지배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2200만 년이 넘는 진화의 세월 끝에 하이에나는 자신의 기술을 완벽한 수준으로 갈고 닦았습니다. 강력한 턱과 끈끈한 사회적 유대감, 그리고 유연한 사냥 전략을 바탕으로 하이에나는 세렝게티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론 먹이 사슬의 왕인 아프리카 사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렝게티는 현재 약 3,000마리의 사자가 살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자 밀도 중 하나입니다. 200만 년의 진화 끝에 사자는 이 광활한 야생에서 생존하고 사냥하기 위해 완벽하게 형성된 신체를 지니게 되었으니 힘과 폭발력을 위해 설계된 사냥기계 그 자체입니다. 성체 사자는 강력한 포식자입니다. 수컷은 157캘로까지 나갈 수 있는 반면 암컷은 더 작지만 민첩하며 무게는 개 18에서 181kg 정도 나갑니다. 수컷의 두꺼운 갈기는 영토 다툼에서 보호용 갑옷 역할뿐만 아니라 힘과 무리를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주며 관심을 끄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갈기의 색깔과 두께는 수컷의 건강 상태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매일 성체 사자 한 마리는 약 4에서 7kg의 고기를 섭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장거리 전력 질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대신 그들은 매복 기술을 사용하여 사냥하는 것을 선호한다. 드문드문 있는 숲과 광활한 초원은 그들이 숨어 공격할 기회를 엿보기에 완벽한 배경을 제공한다. 무리의 주요 사냥꾼인 암사자들은 놀랍도록 서로 협력하며 협공 전술을 사용하여 먹이를 덫으로 몰아넣는다. 짧지만 격렬한 추격전으로 사자는 시속 8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이 속도는 무리 전체의 협동력 앞에서 영양과 얼룩말을 무력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여정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자 또한 점박이 하이에나와 같은 다른 강력한 포식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 경쟁은 단순히 먹이를 위한 싸움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사자의 생존은 현재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사자들을 취약종 목록에 등재했습니다. 인간의 영토 확장으로 인한 압력이 심화되고 지역 주민들과의 격렬한 충돌이 잦아지면서 사자들의 생존은 점점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자의 위험있고 당당한 존재감은 삶의 끊임없는 순환과 야생의 강렬한 생명력에 대한 강력한 상기이다. 광활한 풍경 속에서 사자의 포효는 단순히 권력의 소리일 뿐만 아니라 조용히 도움을 호소하는 생태계의 구조 요청 소리이기도 하다. 사자가 힘의 왕이라면 치타는 속도 그 자체의 화신이다. 날렵하고 유연한 몸으로 치타는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연마된 힘의 상징이다. 치타의 삶은 다른 포식자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사자처럼 하늘을 찢을 듯한 포효를 하지 않으며 큰 무리를 지어 모이지도 않는다. 대신 보통 몇 마리의 수컷들이 협력하여 자신들의 영역을 보호하는 작은 무리를 형성한다. 그동안 홀로 된 어미들은 새끼들을 키우고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들에게 필수적인 생존 기술을 가르친다. 치타가 어떻게 소통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새 울음소리처럼 작고 부드러운 소리가 초원 전체에 울려 퍼지는데 이는 무리 전체가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자
이 경쟁적인 야생 환경에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해가 높이 떴을 때 치타는 키 큰 풀숲을 몰래 이동하며 조용히 먹잇감에 접근합니다. 순식간에 속도를 폭발시켜 3초도 채 되지 않아 시속 0km에서 96km까지 가속합니다. 최고 속도에서는 치타 한 마리가 시속 132km에 도달할 수 있지만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기 전까지는 약 200에서 300m 정도의 짧은 거리에서만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광활한 초원을 지나 세렝게티 국립공원과 응고롱고로 보호구역 사이에 위치한 론도 지역을 찾아가 봅시다. 이 메마른 땅은 강인한 생명력의 풀들에 의해 유지되며 영양, 얼룩말, 톰승아젤과 같은 동물들의 긴 이주 여정에 필수적인 휴식처입니다. 론도 산맥의 넓은 초원은 드문나무 덮개와 탁 트인 시야를 자랑하며 작지만 매우 민첩한 동물인 톰승아젤에게 완벽한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위험을 쉽게 발견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햇살 아래 뛰쳐오르는 가젤 무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각 점프는 속도와 생존 사이의 미묘한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자리에서 깡총깡총 뛰는 행동, 즉 스토팅은 단순히 아름다운 광경일 뿐만 아니라 포식자에게 자신들이 건강하고 잡기 어렵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무리 생활은 생존 전략이 되었는데 이는 각 개체가 재빨리 경고 신호를 전달하여 견고한 자연 방어벽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치타와 하이에나처럼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거의 항상 쉬지 않고 주시하는 포식자들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이것은 각 개체가 매일 감당해야 하는 막대한 부담이다. 론도 초원에도 그랜트 가젤은 주목할 만한 서식자로서 도전적인 삶에 특히 잘 적응해 있습니다. 이들은 외모가 돋보일 뿐 아니라 날렵한 몸과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랜트 가젤은 시속 8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이는 가장 빠른 포식자들의 공격에서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특히 길고 웅장하게 휘어진 뿔 한 쌍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특징으로 영토를 보호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인상적인 결투를 통해 짝을 유혹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초원 위 영양 한 마리의 발걸음은 단순히 생사를 건 이동이 아니라 생존, 전략, 그리고 이 종의 놀라운 지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영양대가 사라진다면 세렝게티 생태계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어떻게 사라질지 상상할 수 있나요? 그것이 바로 이들을 보호하고 연구하는 것이 시급하고 의미 있는 임무인 이유입니다. 이는 우리 행성의 원시적인 아름다움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땅에서 동아프리카 사자 또한 혹독한 환경 조건에 적응하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얇은 털과 더 옅은 갈기는 사막의 태양 아래서 열을 효과적으로 발산하도록 도우며 이는 극도로 희소한 자원인 물에 대한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생존하기 위해 이곳의 사자들은 영토를 확장하고 먹이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해야 합니다. 건기가 점차 수원 수위원을 고갈시킬 때 론도 사자 또한 먹이로부터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을 개발했는데 이는 건조한 땅에서 생존하기 위한 중요한 발전입니다. 그리고 밤이 찾아오면 점박이 하이에나는 진정밤의 비범한 전사들입니다. 더 시원한 기온은 그들이 귀중한 물과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들은 민첩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지구력도 지니고 있어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매일 밤 수십 마일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에나는 단순히 냉혈한 포식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연의 청소부이기도 합니다. 하이에나는 단단한 뼈부터 부드러운 살점까지 거의 모든 사체를 소비하며 물질을 재활용하고 환경을 깨끗하고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늘 높이 작지만 강력한 독수리가 날개를 펼칩니다. 독수리의 깃털은 여러 갈색 음영이 섞여 있어 방언조 경관에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이 덕분에 독수리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수백 미터 상공에서 독수리의 날카로운 시력은 아래 지상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조차 감지하게 해주는데 이는 인간보다 8배 뛰어난 관찰 능력입니다. 놀라운 속도로 독수리는 번개처럼 지상으로 곤두박질치며 절대적인 정확성으로 작은 먹잇감을 향해 조준합니다. 하늘의 지배자이기도 한 칠면 조독수리는 높은 곳을 맴돌며 생명이나 죽음의 흔적을 찾기 위해 날카로운 눈으로 땅을 샅샅이 훑습니다. 사체 청소 전문가인 이들은 더 사나운 포식자들이 나타나기 전에 남은 부드러운 살점을 차지하기 위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강력한 부리는 다른 독수리들이 찢지 못하는 두꺼운 가죽도 찢어낼 수 있어서 다른 동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자연의 중요한 청소 전문가로서의 역할 덕분에 이들은 질병의 확산을 막고 지속 가능한 생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높은 바위 봉구리에서 또 다른 신비로운 생물이 평화로운 삶을 일구어냈는데 그것은 바로 전설적인 바위너구리입니다. 이 동물은 숨겨진 틈새에 살며 표범이나 독수리의 날카로운 눈에도 거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냅니다. 놀랍게도 유전적으로 볼 때 이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다름 아닌 코끼리입니다. 이 놀라운 적응력은 특별한 발 구조를 통해 나타나는데 이들의 발은 패드와 땀샘을 가지고 있어 미끄러운 바위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고 마치 타고난 등반가처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렝게티 초원의 그늘 아래에서 표범은 최상급 사냥 기술을 발휘하며 진정한 은신의 대가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낮에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틈새와 동굴을 이용하고 밤이 찾아와서야 비로소 완벽한 침묵 속에서 사냥에 나섭니다. 고독한 사냥꾼인 표범은 결코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고 의도적인 발걸음으로 목표물에 접근하며 번개같이 빠른 공격을 펼칠 완벽한 순간을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표범의 등반 능력 또한 매우 인상적입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민첩한 몸을 가진 표범은 거친 바위 절벽을 쉽게 오르거나 높은 나무에 올라 먹이를 안전한 장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에나나 사자 같은 청소 동물로부터 먹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필수 영양소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표범의 지략과 영리함을 보여줍니다. 한 마리의 표범은 자신의 몸무게의 2배에 달하는 먹이를 나무 위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거대한 화강간 바위들 사이에서 어린 사자 무리들도 그들만의 삶을 일궈나갑니다. 광활한 초원과는 달리 이곳의 사자들은 생존을 위해 침묵, 인내심, 그리고 창의력에 의존해야 합니다. 탁 트인 들판에서 쫓아다니는 대신 높은 곳에서 기습적으로 매복하는 전술을 사용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추격 방식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 바위들은 새끼 사자들에게 이상적인 관측 지점과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맹렬한 햇살 아래 광활한 초원과 드문드문한 숲들이 점차 말라갈 때에도 세렝게티 중심부의 활기찬 습지대들은 강인한 오아시스처럼 여전히 푸르고 무성했습니다. 이 습지대들은 소중한 생명의 원천으로 거대한 이동무리들과 1년 내내 서식하는 종들을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생명은 단지 존재하는 것을 넘어 찬란하게 번성하며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물에 잠긴 세상에서
진정한 힘은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데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진 생물 하마가 바로 그 힘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몸집과 신비로운 본성을 지닌 하마는 단순히 풍경을 지배하는 것을 넘어 이 늪지 왕국의 부정할 수 없는 통치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합니다. 하마는 강이말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며 조용하면서도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함에게는 시원하고 진흙탕인 물이 햇볕으로부터 훌륭한 보호막이 되어주어 열에 민감한 거대한 몸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붉은색 액체를 분비하는데 이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이자 항균제 역할을 합니다. 하마는 무게가 4버예브킬에 달하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그들은 숨을 쉬고 주변을 살피기 위해 코, 눈, 귀만 내민 채 물 위에 떠 있으며 늘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해가 질 무렵 알 수 없는 구름이 하마들을 재촉하여 그들의 물속 영역에서 나오도록 이끌었다. 조용히 물가로 향한 그 육중한 몸들은 어린 풀을 뜯어먹기 위해 늪을 천천히 가로질러 나아갔다. 성체하마 한 마리는 하룻밤에 최대 36kg의 식물을 먹을 수 있다. 겉보기에는 차분하고 느려 보이지만 하마는 사실 매우 강력하고 단호한 전사들이다. 평방 인치당 거의 8밀킬류속에 달하는 악력과 날카로운 송곳니 한 쌍으로 그들은 어떤 대담한 침입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하마의 생태학적 역할은 그들의 신체적 힘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늪지의 작은 수로와 가을을 이동하면서 하마는 자연의 엔지니어 역할을 하며 생태계 속 더 작은 여러 종들에게 중요한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그들의 배설물은 또한 어류와 수중 생물에게 중요한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렝게티, 북부와 마사이, 말에 인접한 평원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위대한 대이동의 웅장한 마지막 장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11월부터 5월까지 계절성 강구는 초원의 풍요를 가져다주며 이곳을 푸르른 낙원으로 변모시킵니다. 이러한 계절성 풍요는 강력한 유혹이 되어 거대한 누떼와 얼룩말떼가 자신들의 전설적인 대이동을 완수하기 위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경이롭게 하는 것은 고대의 본능과 유전적 기억이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걸어왔던 전통적인 이동 경로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남부 평원이 점차 메말라가자 전체 누떼는 북쪽으로 쇄도했고 그들의 가장 어려운 시련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것은 바로 마라강을 건너는 것이었다. 세렝게티 보호는 단지 지역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사명입니다. 이 활기찬 생태계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과 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인식을 높이고 야생동물로 만든 제품을 거부하며 책임감 있는 관광을 지원함으로써 이 귀중한 자연 경관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즉, 윤리적 규정을 준수하는 운영사를 선택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동물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렝게티 너머에는 희망과 국제협력의 상징인 또 다른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카방고 잠베지, 일명 KACA라 불리는 세계 최대 초국경 보호구역으로 그 면적은 독일 전체보다도 넓습니다. 이곳에는 EB17, 900마리의 코끼리와 500마리 이상의 아프리카 들가에 그리고 약 0.0마리에서 00마리의 사자가 살고 있으며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케이자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앙골라, 보츠와나, 나미비아, 잠비아, 짐바브웨 5개국이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자연이 본래의 모습대로 살고 숨쉬고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35개 이상의 자연보호구역을 연결하는 무한한 생태 통로를 조성한 상징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KAJ의 자연적인 리듬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감소했고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여 번식 주기, 이동 패턴 및 식량 공급원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카비지아 생태계에서 보츠와나의 오카방고 삼각주와 잠비아의 잠베지 습지는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예시입니다. 앙골라 고원지대에서 흘러나온 물은 남쪽으로 흐르다가 보츠와나 중앙에서 갑자기 멈추어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 삼각주인 오카방고 삼각주를 형성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남부 아프리카의 대부분이 가뭄에 시달릴 때 오카방고 삼각주는 오히려 번성하며 홍수기 절정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풍요의 비결입니다. 앙골라 고원에서 물이 흘러내려올 때 그 물은 흐름뿐만 아니라 놀라운 생명체인 하마를 깨웁니다. 물고기처럼 미끄러져 헤엄치는 대신 하마는 강바닥을 따라 걷거나 뛰면서 이동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육상동물이 아니라 고래와 돌고래입니다. 이는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진화의 길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카방고 삼각주의 굽이치는 리듬 속에서 아프리카의 크고 독특한 새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 바로 남부 땅 코뿔새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대신 이 새는 땅 위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곤충, 뱀, 그리고 다른 작은 동물들을 사냥합니다. 이들은 협동심이 매우 강한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데 우두머리 한 쌍만이 번식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새끼를 기르는 것을 돕습니다. 땅코뿔새의 조용한 발걸음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물수리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높이 솟은 나무 꼭대기에서 울려 퍼지며 하늘의 침묵을 깨뜨립니다. 많은 아프리카 문화권에서 이 새는 힘과 자유,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의 연결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아프리카 물수리의 사냥 기술은 정확성과 번개처럼 빠른 급강하가 정교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높은 나뭇가지에 조용히 앉아 날카로운 눈으로 먹잇감을 예리하게 살핍니다. 먹잇감을 발견하면 발톱을 활짝 펼친 채 번개처럼 빠르게 급강하하여 순식간에 수면을 뚫고 들어갑니다. 다리에 달린 특수한 가시들은 미끄러운 물고기를 효과적으로 붙잡도록 돕습니다. 잠베지 강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잠비아 서부에 홍수를 몰고 와 남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계절성 습지 중 하나인 바로체 범람원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생태적 조건은 매년 푸른 누대를 다시 끌어들여 번식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는데 이는 세렝게티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이동입니다. 강물이 범람하기 시작하면 리추의 영양대는 더 높은 지대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리추의 영양의 생존 본능은 서식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이 지형에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습니다. 우아하고 길며 평평한 다리는 부드러운 진흙 땅 위에서 무게를 분산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눈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대의 상징적인 존재인 나일강 악어는 진흙과 수생식물 아래에 몸을 숨긴 채 조용하고 강력합니다. 이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파충류이며 가장 강력한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KA저 생태계 네트워크에서 나미비아 북동부의 카프리비 회랑은 물에 의존하는 종들이 저지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중심지이자 생명과도 같은 회랑 역할을 합니다. 햇살 가득한 초원과 메마른 숲 위로 아프리카 숲 코끼리의 웅장한 모습이 놀라운 우아함으로 움직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KAZA 초국경 보호구역의 공식 로고에서 핵심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심오한 기억의 보고 덕분에 아프리카 코끼리는 변화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킵니다. 이 종의 목의 사회 구조는 코끼리가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로 암컷과 새끼들로 구성된 코끼리 무리는 가장 나이가 많은 암컷에 의해 이끌어집니다. 이 암컷은
안전한 이동 경로와 계절별 수온에 대한 가장 많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개체로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존 지식의 도서관입니다. 건조한 숲과 광활한 초원 한가운데 앙골라 기린은 우뚝 솟아 자연 속 인내와 강인함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서 있습니다. 각 앙골라 기린은 인간의 지문과 마찬가지로 털에 고유한 무늬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린과 아프리카 코끼리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매우 섬세하고 간접적인 상호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커다란 나무 캐노피를 부술 때 햇빛이 쏟아지는 빈 공간이 생겨나 관목과 새싹이 자라도록 돕습니다. 이들은 기린에게 이상적인 먹이가 됩니다. 건조한 지역에서 아프리카 들개는 계속 번성하고 있습니다. KADA 지역은 전 세계 아프리카 들개의 총 개체수의 약 25%를 서식지로 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사냥 행동은 최대 80%에 달하는 성공률을 보이며 이는 사자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자연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매번의 사냥은 미묘한 울음소리와 몸짓으로 소통하며 완벽한 협업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규율, 속도, 그리고 당열의 가장 명확한 표현입니다. 매일 아프리카의 야생 초원에서는 대륙에서 가장 큰 개코 원숭이 종인 차크마 개코 원숭이의 인상적인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들은 다양한 종류의 지형에서 강하게 번성하며 놀라운 생태적 적응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종의 다양한 식단은 높은 적응 본능을 반영합니다. 이들은 잡식성 동물로 과일, 씨앗, 뿌리, 곤충은 물론 작은 동물까지 먹습니다. 이들의 복잡한 사회 구조는 동맹관계, 경쟁, 그리고 상호 돌봄을 특징으로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흰 점독수리 개체군은 아프리카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살충제 중독, 서식지 상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법 밀렵이 있습니다. 밀렵꾼들은 종종 독수리를 죽이기 위해 코끼리 사체를 독살합니다. 이는 독수리들이 하늘에 나타나는 것이 산림감시원들에게 불법 살해 사건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뿐만 아니라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보츠와나 북부에서 밀렵된 아프리카 코끼리 사체 암빌6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실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감시 시스템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고 자원이 부족한 반면 아프리카 코끼리의 생존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검은 코뿔소의 생존 여정 또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아자이틀 안에서 국가 간 보존 이니셔티브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동 통로 보호 및 더 엄격한 지역으로의 재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카이자는 우리에게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신과 야생 세계 사이에 놓인 장벽들을 허물어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자연은 생존을 위해 수백만 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이제는 인류가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싸워야 할 때입니다. 자연이 목소리를 낼 때마다 그것은 우리가 야생 세계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세계에 뗄 수 없는 한 부분임을 성찰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연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우리는 자연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여정이 인상 깊으셨다면 잊지 마시고 댓글과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야생 다큐TV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수많은 경이로운 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생 다큐TV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구상에 아프리카 코끼리 절반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곳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전 세계 아프리카 들가의 개체군의 4분의 1이 여전히 살아있는 곳, 그리고 희귀한 사자들이 국보처럼 보호받는 곳, 이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공상과학 다큐멘터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프리카의 심장부, 바로 그곳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그곳은 바로 카방고 잠베지 또는 KAZA라고도 불리는 세계 최대의 국경 초월 보호구역입니다. 이곳은 7,900마리의 야생 코끼리, 1,500마리 이상의 아프리카 들가에, 그리고 약 4,000에서 1마리의 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는 서식지입니다. 카즈아는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5국가 간의 역사적인 협력의 상징입니다. 이들 국가는 함께 35개 이상의 자연보호구역을 연결하는 무한한 생태 통로를 만들었으며, 그곳에서 생명은 숨쉬고 번성하며 태초의 모습처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야,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곧 눈앞에 펼쳐질 광경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들로 기억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여러분을 카바자의 웅장한 야생으로 초대합니다. 그곳은 자연이 여전히 포효하고 울부짖으며 생명의 고요한 발걸음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기후변화는 KAZA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강수량은 15에서 20% 줄어들었고, 평균 기온은 1.5도씩 상승하여 번식 주기, 이동 패턴, 그리고 먹이원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KAZA 생태계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생존해 온 종들이 이제 인간이 초래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KAZA는 마지막 보루로서 자연이 숨 쉴 수 있게 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카즈에는 앙골라, 보츠와나, 나미비아, 잠비아, 짐바브웨 5개국에 걸쳐있는 국경을 넘나드는 보호구역입니다. 카방고강과 잠베지강이라는 2개의 큰 강 유역 사이에 위치한 이 지역은 대륙의 생태학적 심장으로 흔히 묘사됩니다. 5개국이 이렇게 광활한 경관을 함께 관리할 때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일까요? 자연일까요? 문화일까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치일까요?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지구지각의 느린 움직임은 고대 강들이 형성한 퇴적층과 결합하여 이 지역의 풍부한 지질학적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세계의 내륙 자연경이 오카방고 삼각주는 카방고강이 보츠와나로 흘러들어 바다로 통하는 출구가 없는 저지대에 막히면서 형성되었습니다. 강은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 독특한 습지 생태계를 형성하며 이곳에서는 1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물이 풍부하게 유지되고, 특히 6월부터 8월의 건기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건기에 홍수가 찾아오는 이러한 역설은 이 땅에 보기 드물게 번성하는 생명의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앙골라 고원에서 흘러내린 물이 오카방고 삼각주로 유입될 때 그 물은 단순히 흐름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경이로운 생명체를 깨웁니다. 거대한 몸집에 1,500kg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하마는 물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민첩합니다. 물고기처럼 미끄러지듯 헤엄치는 대신 하마는 짧은 다리와 둥근 몸을 마치 수중 생활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사용하여 강바닥을 걷거나 달리며 이동합니다.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하마는 아분까지 숨을 참을 수 있으며 본능적으로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떠오를 때 방해받지 않고 잠들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육상 동물이 아니라 고래와 돌고래입니다. 이는 수천만 년 전 공통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진화의 길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마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어로 강이말이라는 뜻인데, 이는 물속에서 이 동물이 지배적인 존재임을 반영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홍수가 나는 오카방고 삼각주에서는 하마들이 작은 무리를 지어 생활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물속에 몸을 담근 채 안정적인 천을 유지하며 보내고, 밤에만 물 밖으로 나와 풀을 뜯어 먹습니다.
각 개체는 하룻밤에 약 40kg의 식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마는 최대 50cm까지 자랄 수 있는 송곳니로 인상적인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협을 느꼈을 때 이 송곳니는 나무 보트나 악어의 턱을 부셔버릴 만큼 강력하죠. 식물만을 먹는 초식동물이지만 하마는 강한 영역 본능과 도발 시의 맹렬한 반응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한 동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오카방고 삼각주의 굽이치는 리듬 속에서 아프리카의 크고 눈에 띄는 새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남부 땅 코뿔새입니다. 많은 날개 달린 이웃들처럼 하늘로 치솟아 오르기보다는 이 새는 땅 위를 천천히 걸으며 촉촉한 땅에 뚜렷한 검은 발자국을 남깁니다. 남부 땅 코뿔새는 거대한 크기로 강한 인상을 줍니다. 키는 1m가 넘고 날개폭은 1.8m를 넘어섭니다. 이 새는 벨벳처럼 부드러운 검은 깃털과 밝은 노란색 눈, 그리고 선명한 붉은색 목주머니를 지니고 있어 초원의 배경 위에서 대담한 색의 대비를 이룹니다. 수컷은 완전히 붉은색 목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반면 암컷은 목에 청자색 반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코뿔새의 조용한 발걸음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아프리카 물수리에 쩌렁쩌렁 울리는 울음소리는 물가를 따라 높이 솟은 나무 꼭대기에서 울려 퍼지며 하늘의 고요함을 깨뜨린다. 많은 아프리카 문화권에서 이 새는 힘, 자유,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의 연결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잠비아, 짐바브웨, 그리고 남수단은 아프리카 물수리를 국조로 채택하여 그 새의 강인한 정신과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기리고 있다. 이 새는 평생 짝을 이룹니다. 일단 짝을 이루면 물고기가 항상 풍부한 물가 근처에 둥지를 짓습니다. 이들의 둥지는 너비가 2m에 달하고 깊이가 1.2m에 이르며 종종 수년 동안 재사용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확장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는 가옥처럼 말이죠. 번식기는 보통 건기의 수위가 낮아질 때 시작되는데 이때 물고기들은 남아있는 웅덩이에 모여들고 잡기 더 쉬워지거든요. 아프리카 물수리의 사냥 기술은 정확성, 예리한 시력, 번개처럼 빠른 급강하가 정교하게 결합된 것입니다. 이들은 종종 물가 근처의 높은 나뭇가지에 조용히 앉아 날카로운 눈으로 수면 아래의 모든 빗줄기와 작은 물결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먹이를 발견하면 보통 100g에서 500g 정도 나가는 물고기인데 발톱을 활짝 펼친 채 순식간에 수면을 뚫고 뛰어듭니다. 각 발에는 뿔처럼 생긴 작은 가시들이 있어 미끄러운 물고기들을 쉽게 꽉 움켜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매년 잠베지강의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서부 잠비아로 홍수가 유입되어 남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계절성 습지 중 하나인 바로체 범람원을 형성합니다. 홍수가 절정에 달하면 침수 면적은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넓어지며 평원은 반짝이는 물거울처럼 변합니다. 이곳은 KAZ의 대표적인 수원 생태계 중 하나로 물이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2월부터 6월까지 수위가 절정에 달하면 바로체 평원은 물고기와 수생 생물에게 이상적인 번식지가 됩니다. 물이 빠지면 메마른 초원에 남은 영양분 풍부한 진흙층은 수만 마리의 초식동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훌륭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곳에는 300종이 넘는 조류가 기록되어 있어 그 생물 다양성이 매우 풍부합니다. 매년 3,000마리 이상의 푸른 누역량이 이 지역을 거쳐 이주하며 이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누역량 이주를 이룹니다. 바로체 평원은 단순히 계절성 습지에 그치지 않고 원천 생태계의 모든 이상적인 특징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두껍고 부드러운 풀이 무성하게 자라 초식동물들을 위한 푸른 잔치가 되었으며 땅에 남은 미네랄이 풍부한 진흙층은 특별한 영양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조건은 푸른 누역량대가 매년 다시 돌아와 번식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사자나
아프리카 들가이 같은 포식자들에게 홍수에 취약한 지역은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관찰하는 눈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고대 생명체인 나일강 악어는 진흙과 수생식물 아래에 몸을 숨긴 채 조용하고 강인하게 존재한다.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파충류이자 가장 무시무시한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이다. 물이 빠질 때마다 얼룩말, 영양 때는 신선한 풀을 찾아 범람원으로 몰려든다. 바로 그때가 나일강 악어가 1년 중 가장 잔혹한 사냥 시즌에 접어드는 시기이다. 길이 3미 5m에 달하고 무게는 750kg까지 나가는 나일악어의 몸은 인내심, 은밀함, 그리고 갑작스러운 힘의 폭발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생체 전차와 같다. 수면 아래에서 눈과 콧구멍만 내밀고 미동도 없이 다가오는 먹잇감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지켜본다. 거리가 단 몇 미터로 좁혀지면 악어는 놀라운 힘으로 앞으로 돌진한다. 그것의 악력은 제곱센티미터당 3,447뉴턴으로 측정되어 백상아리보다 8배 더 강력하며 모든 몸부림을 빠르고 결정적으로 끝낸다. 매번 성대한 식사 후 소화 과정은 서서히 시작된다. 뼈까지 녹일 수 있는 산이 있는 그것의 위장 속에서는 먹잇감은 거의 완전히 분해될 것이다. 햇살 가득한 초원과 메마른 사막숲에서 아프리카 수컷끼리의 늠름한 모습은 놀라운 우아함으로 이동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KAZA 초국경 보존지역의 공식 로고의 핵심 상징이 되었으며 카방고 잠베지의 심장을 지키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매년 수백 마일씩 생태 통로를 통해 이동하며 아프리카 수컷끼리는 번식지와 서식지를 연결하기 위해 이러한 생태 통로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동은 더 이상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통로들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로들은 야생동물의 생명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예측 불가능해지는 날씨와 더 이상 풍부하지 않은 익숙한 수자원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코끼리 무리들은 KAZA 지역 전역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고대 길들을 굳건히 따라간다.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깊은 기억, 저장고 덕분에 키가 4m에 달하고 무게는 10톤까지 나가는 아프리카 코끼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상 동물이다. 하지만 그 거대한 몸집 뒤에는 저주파 음향을 통해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복잡한 신경계가 있다. 이 저주파 음향은 지면을 통해 5km까지 전달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코끼리 무리들은 서로 소통하고 위협을 경고하거나 잠재적인 짝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 앙골라, 나미비아, 보츠와나 전역에 걸쳐 펼쳐진 건조한 숲과 드넓은 초원 사이에서 앙골라 기린은 자연의 인내와 강인함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처럼 우뚝 솟아 있습니다. 기린 보존 재단의 정보에 따르면 이 대륙 전체 기린 개체수의 10% 이상이 KAZA 지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앙골라 남부에서 사라진 지 거의 40년 만에 나미비아로부터의 재도입 프로그램 덕분에 이 종이 돌아온 것은 단순한 보존의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기적이기도 합니다. 각 앙골라 기린은 사람의 지문과 유사하게 털에 독특한 무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연구자들이 개체군 조사에서 개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키가 5.5m에 달하고 거의 2m 길이의 다리를 가진 이 동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육상 동물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린은 영양처럼 긴 이동 경로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것들은 먹이와 물의 가용성에 따라 작은 생태적 순환 이동을 합니다. 회랑 생태계에서 기린과 아프리카 코끼리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매우 미묘하고 간접적인 상호 지원의 형태입니다. 코끼리가 큰 나무 캐노피를 뚫고 나무 꼭대기에 닿기 위해 가지를 꺾을 때 그들은 햇빛이 숲으로 들어오는 빈 공간을 만들어
아래층의 관목과 새싹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높이는 기린이 먹이 활동을 하기에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생태 균형의 생생한 예시입니다. 콴도 및 콴도 국립공원 회랑의 건조한 지역에서 아프리카 들개는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KAZA 지역은 전 세계 아프리카 들가의 전체 수의 약 25%를 지탱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6마리에서 20마리까지의 무리를 지어 살며 우월한 번식상인 우두머리 수컷과 암컷이 무리를 이끕니다. 수컷이 지배적인 사회 구조를 가진 많은 동물과 달리 들개의 경우 암컷이 성체가 되면 태어난 무리를 떠납니다. 이는 근친 교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체군 내 유전적 다양성을 증진시킵니다.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평원이 있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한 영리하고 거대한 생명체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매일 아프리카의 황량한 들판에서는 대륙에서 가장 큰 개코원숭이 종인 차크마 개코원숭이의 인상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개를 닮은 얼굴, 긴 주둥이, 깊은 눈, 그리고 5cm까지 자랄 수 있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차크마 개코원숭이는 위험 있는 모습을 풍깁니다. 이들은 놀라운 생태학적 적응의 전형적인 예시로 가까이에 담수원이 있는 한 다양한 종류의 지형에서 번성합니다. 사자의 포효가 나미비아 북동부 전역에 울려 퍼지며 아프리카 야생의 교향곡을 이룬다. 동물 왕국에서 힘과 권위의 강력한 상징인 사자는 사자들이 안정적인 개체 수를 유지하는 남부 아프리카의 몇 안 되는 마지막 지역 중 하나인 카프리비 회랑을 계속해서 배회하고 있다. 성체 사자는 250kg까지 나갈 수 있으며 길이는 2.4m에 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단지 크기만이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사회 구조이다. 표범처럼 홀로 사는 사촌들과 달리 사자들은 무리라고 불리는 집단으로 생활하며 보통 유식개체로 구성된다. 무리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가진 암사자들이 주로 사냥을 책임지며 수사자들은 영토와 암사자들을 보호하는 데 집중한다. 수사자의 두꺼운 갈기는 남성미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에서는 방패 역할도 한다. 카프리비 지역 사자의 사냥 전략은 팀 단위 매복 전술과 지형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것의 조합이다. 적절한 순간이 오면 무리 전체가 여러 방향에서 달려들어 먹잇감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가장 약한 개체를 노린다. 사자의 사냥 성공률은 아프리카 들개만큼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사자는 더 큰 먹잇감을 쓰러뜨리고 식사를 공유함으로써 이를 보충한다. 사자의 완전한 육식 식단은 엄청난 양의 먹이를 필요로 한다. 그들의 혀는 갈고리처럼 날카로운 가시들로 덮여 있어서 뼈에서 마지막 살점까지 긁어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들의 포효는 최대 8km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수 있다. 사자는 고양이과 동물 중 유일하게 조화롭게 포효하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밤이 내리면 강력한 영역 교향곡을 만들어낸다. 카프리비 회랑의 습한 붉은 흙 위로 얼룩말대들은 지칠 줄 모르고 푸른 초원들을 가로질러 이동합니다. 그들의 독특한 흑백 줄무늬는 완전히 불규칙한 무늬를 띠고 나타납니다. 평원 얼룩말은 사하라 지역에서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초식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서식지 사이를 유연하게 이동하는 능력으로 두드러집니다. 가리지 않는 소화계 덕분에 얼룩말은 다양한 종류의 풀을 먹을 수 있으며 건기에는 심지어 더 질긴 줄기와 잎도 먹습니다. 이는 먹이가 부족해질 때에도 떼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황개, 국립공원에서 검은 콧불소의 의미 있는 존재는 우리에게 끈질긴 생존의 여정을 상기시켜 줍니다.
갈라진 땅에 새겨진 그들의 모든 발자국은 끊임없는 보존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검은 컵불소라고 불리지만 이 종은 사실 진한 회색을 띠며 건기의 황량한 흑빛과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흰 컵불소와 비교하면 몸집이 더 작습니다. 그들의 위십술은 길고 물건을 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무잎, 가지, 나무 껍질을 먹는 데 필요한 생물학적 도구 역할을 합니다. 모든 움직임이 어둠에 잠식된 듯한 찰나, 날렵하면서도 근육질의 몸이 메마른 들판 위를 소리 없이 미끄러져 지나갔다.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아프리카 표범은 숨죽이며 매복해 있었고 그의 밝은 황금빛 두 눈은 멀지 않은 곳에 홀로 있는 어린 영양에게 쏠려 있었다. 자연 속에 거의 형체 없이 스며든 채 그는 인내와 치명적인 아름다움의 화신이었다. 정교한 포식자로서 아프리카 표범은 숨는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프리카 밤의 왕좌 없는 왕으로 여겨지는 이 표범은 대륙의 다른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 중 가장 넓은 분포를 가집니다. 중앙아프리카의 울창한 숲에서부터 짐바브웨, 남부의 건조한 초원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충분한 은신처와 먹이가 있다면 거의 모든 유형의 환경에 서식합니다. 뛰어난 야간 시력을 바탕으로 표범은 주로 어둠 속에서 사냥을 하며 동물들이 만들어낸 좁은 길을 따라 조용히 이동합니다. 이들은 빠른 가속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6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경이로운 힘은 자신보다 큰 먹이를 쓰러뜨릴 수 있게 해줍니다. 한 무리의 전박이 하이에나가 갓 잡힌 먹이의 흔적을 따라갔다. 그들의 특징적인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기쁨 때문이 아니라 대담한 도전의 선언이었다. 하이에나과에서 가장 크고 흔한 종으로서 전박이 하이에나는 인상적인 생물학적 구조를 자랑한다. 그들의 이빨은 제곱 센티미터당 758.4, 이 뉴턴에 달하는 물어뜯는 힘을 낼 수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표범보다 40% 더 강하다. 이들은 몸무게의 1%를 차지하며 대형 동물들의 평균치의 2배에 달하는 커다란 심장 덕분에 아이민 테르모메트르까지 먹이를 쫓을 수 있다. 그 덕분에 험난한 지형과 더운 날씨 속에서의 긴 추격전에서도 뛰어난 지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전박이 하이에나의 생물학적 특징은 신체 구조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회 조직에 의해서도 형성됩니다. 이들은 최대 80마리까지 이르는 무리를 이루어 살며 암컷 우두머리들이 무리를 이끌어갑니다. 이는 암컷이 사회적으로 우세한 몇 안 되는 포유류 종 중 하나로 암컷은 수컷보다 더 클 뿐만 아니라 더 강하고 환경 적응력도 뛰어납니다. 소리는 전박이 하이에나의 언어입니다. 이들은 무리 구성원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긴 휘파람 소리부터 위협을 느끼거나 흥분했을 때 내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까지 12가지 이상의 독특한 소리를 냅니다. 사냥 능력 외에도 전박이 하이에나는 시체 포식의 달인입니다. 이들은 부패하는 시체를 먹을 수 있으며 다른 종들은 소화하기 어려운 이빨, 부불, 뼈까지 철저히 씹어 먹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이점은 전박이 하이에나를 생태계의 필수적인 존재로 만들며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카디카디의 메마른 땅에서 붉은 하테비스트는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아프리카 문화의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혹독한 소금 평원 중 하나인 마카디카디 소금 평원에서 붉은 하테비스트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놀라울 정도로 적응합니다. 물에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물 요구량을 조절할 수 있어 신선한 풀에서 수분을 추출할 수 있는 한 지표수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도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넥사이펜의 메마른 들판 곳곳에서 한 치타가 낮은 풀숲에서 예상치 못한 화살처럼 나타났다. 으르렁거리는 소리 없이 오직 압도적인 속도에 치명적인 침묵만이 있었다. 학명으로 알치노닉스 주바툰라 불리는 치타는 이 속슈어의
유일한 종종이며 극도로 유연한 척추, 긴 다리, 깊은 흉곽과 같은 독특한 신체적 특징으로 두드러진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반쯤 움츠릴 수 있는 발톱인데 이는 폭발적인 전력 질주를 위한 접지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상적인 조건에서 성체 치타는 시속 132km까지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시속 0에서 시속 72km까지 가속하는데 단 2.5 초밖에 걸리지 않아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육상 동물이다. 나미비아 북동부 하늘 위로 먹구름이 잔뜩 흘러가고 있었다. 경외심과 조심스러운 존경을 동시에 받는 아프리카 물소의 육중한 발걸음 아래 땅이 울렸다. 카프리비 보호구역의 영혼이자 야생의 힘을 상징하는 물소떼는 유령 열차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계절에 따라 물에 잠기는 들판을 가로질렀다. 다 자란 물소 한 마리는 870kg까지 나가고 어깨까지 키는 거의 1.7m에 달하며 근육질의 몸과 튼튼한 골격은 이들에게 살아있는 요새와 같은 위용을 선사한다. 두껍고 넓은 초승달 모양의 뿔은 뿌리 부분에 단단히 붙어 있으며 보스라고 불리는 견고한 보호용 뼈층을 형성한다. 이 물소들은 영양처럼 장거리 이동을 하지는 않지만 습기, 어린 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수원을 찾아 계절에 따라 서식지를 자주 바꿉니다. 물소는 매일 물을 마셔야 하므로 강이나 습지에서 하루 이상 멀리 벗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건기가 닥치면 거대한 무리들이 고정된 물웅덩이 주변으로 모여들어 수백 마리, 심지어 1000마리를 넘는 개체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형성하며 땅을 살아있는 잔디 깎는 기계처럼 만들어 키 큰 풀을 평평하게 밀어내고 더 까다로운 초식동물들을 위한 길을 닦아줍니다. 시체 청소 동물 스캐빈저를 이야기할 때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독수리 종인 귀깃대머리 수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날개 길이가 2.9m에 달하는 귀깃대머리 수리는 햇볕에 갈라진 초원 위 따뜻한 공기 흐름 상승 기류 덕분에 날갯짓 없이도 몇 시간 동안 활공할 수 있습니다. 귀깃대머리 수리의 몸길이는 7, 8에서 106cm이며 아주 킬로그램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건장한 몸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종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드문 임무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는 다른 청소 동물들이 두꺼운 피부와 단단한 근육 때문에 포기했을 때조차 대형 동물의 사체에 접근하여 섭취하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두껍고 구부러지며 단단한 부리는 피부, 힘줄, 심지어 연골까지 깊숙이 찢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잔인한 임무이지만 생태계의 재활용 과정에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수리뿐만 아니라 2023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보츠와나 북부에서 밀렵된 아프리카 코끼리 사체 56구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실제 밀렵 규모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며 이 지역이 새로운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평가에서도 이번 전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KAZA 지역 전반의 감시 체계에 상당한 공백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불법 코끼리 밀렵 감시 프로그램에 포함된 지역은 단 7곳에 불과합니다. 감시 시스템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고 자원이 부족하며 아프리카 코끼리의 생존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황계 국립공원에는 아직 소수의 검은 코뿔소가 남아있지만 1990년대 약 90마리였던 개체수는 10마리 미만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짐바브웨가 엄격한 감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케라틴으로 이루어진 코뿔소 뿔은 암시장에서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가치로 계속해서 밀렵되고 있습니다. 검은 코뿔소의 생존을 위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KAZA 틀 내에서 국가 간 보존 이니셔티브는 이동 통로를 보호하고 취약한 개체들을 이동시키며 더 엄격한 지역으로 재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법 밀거래의 중요한 환승지로 여겨지는 잠비에서는 코뿔소뿔, 밀매와의 전쟁에서 강력한 집행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36명의 밀수업자, 14명의 정부 관계자, 그리고 검은 코뿔소 뿔 밀매 네트워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제 인물 1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수치들이 큰 뉴스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시스템이 점차 효과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카지아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려면 국가,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신과 야생 세계를 가로막는 장벽들을 허물어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만약 KAZA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당신은 오카방고의 물길을 따라 떠다닐 건가요? 새벽에 새를 관찰할 건가요? 아니면 이 지역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코끼리 떼의 발자국을 따라갈 건가요? 당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혹시 그 진정한 경험이 누군가에게 탐험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영감을 주거나 동기부여가 필요한 어떤 이의 마음속에 자연보호에 대한 열정을 일깨울 수도 있으니까요. 자연이 우리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야생 세계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뗄 수 없는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우리는 자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긴숲에서 표범은 먹이를 몰래 노리고 있습니다. 굶주린 배에서 나오는 깊고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울려 퍼집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우기는 엘니뇨 현상으로 강수량이 크게 줄어들어 완전히 실패했으며 이로 인해 잠비아 국토의 50% 이상이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는 기회를 포착하고 생존 의지로 끈기 있게 버티는 종들에 의해 생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KRZA와 남부 루앙과 여정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지극히 연약한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풍경을 조성하는 거대한 코끼리부터 초원을 지배하는 위풍당당한 사자들, 절벽 위에서 춤추는 작은 영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위대한 생명의 교향곡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크든 작든 모든 종의 존재에 이 행성의 균형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책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미래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야생 다큐TV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무수히 많은 멋진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